한 분 더 타세요, 한 분. 왜 안 열려? 무슨 일로? 무슨 일로요? 네? 글쎄요. 지금 만나요. 일단 본 행사가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저기로 갈 거고요. 오늘 결의하신 25명의 그 단식 결의자들을 제가 어제 정리를 하면서 대단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요구를 핵심적으로 걸고 있잖아요. 차상 200% 이내라는 그 대상 제한, 그리고 한 달 80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그리고 자부담 요구, 이 세 가지, 자부담을 강요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25명 단식을 결의하신 이 동지들 중에 무려 19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장애인 부부가 4분이 계세요. 이번에 단식하시는 분들, 지금도 바로 옆에 박정혁 동지가 계시는데 부부가 같이 단식을 결의하셨고요. 박정혁 동지 이외에도 이원교 동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부가 장애인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활동보조 지금 이 시간과 그리고 차상위 200%로도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차상 200%에도 못 들어서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25명 중에 무려 19명이 지금 자립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당장에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혹은 자기가 혼자서 어렵게 나온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시설로 들어가든가 가족의 짐이 돼서 살아가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5명 중에 또 11명이 차상위 200% 안에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상자가 아예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원교 그 장애인 부부로서 살아가시는 이원교 동지까지 포함해서 무려 11명의 동지가 25명 중에 11명의 동지가 차상위 200% 안에도 못 들어와서 실제 보건복지부 이번에 활동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5명의 단식 결의자들은 실제 자기의 생존권을 걸고 자기의 정말로 그 삶을 걸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벌써 아침에 죽을 드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순간부터 단식을 하시고 이 보건복지부의 개같은 방침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오늘 투쟁을 좀 결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몇 분의 결의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단식 결의하신 분들 중심으로 보통 결의를 듣겠습니다. 그 문명동 동지가 단식을 결의하셨습니다. 짧게 결의 발언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사상이 200% 안에도 못 어떤 경우인데요. 가족의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상위 200%에도 못 들고 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 소비자주의를 떠들어대며 자부담을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있어서 현재 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뭐 연금 제도 같은 것도 없는 이런 조건에서 그런 뭐 자립생활 이념 소비자주의를 한다는 게 정말 기만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저도 보건복지 방침이 정말 싸그리 바뀔 때까지 단식을 함께 살 생각입니다. 예. 단식을 결의하신 동지들 일단 집회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다 얘기를 일일이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결의를 하신 동지입니다. 박홍구 동지 짧게 결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했었는데 그 농성장인데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이제 단식에서 빠지고 그거를 이렇게 농성장에서 24시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농성이 되게 힘이 드실 텐데 많은 동지분들이 단식 농성하는 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제가 같이 옆에서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성이 정말로 우리만의 살 길을 찾는 이기적인 농성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당당한 농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농성 정말 승리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는 지금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그런 시민사회단체 이런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행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저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쪽 안에 지금 뭐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나갈래요? 전화 김정 여기한테 가면 안 돼. 저기가 기정 책상이 209 아니면 이제 올라오신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안에 심사에 통과를 해서 지금 한 달에 60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국정에 대답하시게 될 준비가 없어요. 시간이 좀 남는데 뭐
우리 농성장 비율은 뭐 이런 게 없을까요? 시간 식수생이니까 최대한 이렇게 대화 중에도 실무적인 진행할 때 시간을 진행하고 400시간 이상 필요한 부분이 저희 교육장님 저는 교육장님 장애인이거든요. 정말 24시간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못하고 제가 먼저 나라고 PC로 팀 담당이 누구였죠? 물선 담당 문상민 지금 대전에 갔어요. 임 교사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 제3자이신가요? 예, 작년까지는 그 시범사업으로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번에 복집에서 그 내려온 몇 가지 지침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복지부가 얘기한 그대로 차성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은 전액 자부담으로 활동보조를 이용해라 그러고 나오고 있고, 정말 이게 그 예정대로 4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면서도 또 활동보조가 필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세상에 200% 안에 안 드시는 거고 왜 세상에 200%가 안 되는지 그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그 복지부 공청회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자부담과 시간 제한, 대상자 제한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하는 얘기는 자부담의 문제는 자치상황에서 얘기하는 당사자주의와 소비자 특권에 의해서 자부담을 매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즉 정말 자립생활 이념에 충실해서 자부담을 매기고 대상을 제한하는 거라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자기결정권, 소비자 주권이 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칼질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했었고요. 저 개인적인 경우는 제 그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모님이 갖고 계시던 집을 부인이 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뜻에 관계없이 그 차성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뭐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그런 경제적인 그런 여건에 어떤 여유도 주지 않고 무조건 가진 것이 있다, 재산이 있다,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너는 활동보조 받을 수 없다 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같은 장애인은 결국은 활동보조 제도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철학 자부담으로 활동을 이용하는 것은 제도가 필요 없죠. 제 돈으로 사람 사서 정말 말 그대로 개인비서 사서 쓰면 그만입니다. 자립생활 이라는 것이 활동보조 제도화라는 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가 인권의 차원에서 정부가 보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의 절박한 주장이 정말 허울 좋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말뿐인 자립생활 개념에 난도질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몸으로 그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요? 주문해요? 배고플 때 그러면 더 배고파요. 왜 넣었어요? 여보세요? 인권이? 응? 단식해. 왜? 우리 수많은 동지들이 혼자서 책가방을 쌀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가지 못했고 혼자서 숟가락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시간에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빼앗긴 권리, 이거집을 썩어 빠진 방침, 투쟁으로 반드시 바꿔내고 우리의 당당한 권리, 여기가 무슨 지금까지 이게 끝까지 한번 투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도 70 이상 증가해가지고. 결의하신 거 얘기 다 얘기 없을까요? 보고해 주시라고 그러는 뭘 보고를 해? 경찰 불러요! 경찰 부르는데 경찰 경찰! 부르지. 여기 싸우지 말고 얘기해. 조용히 하세요. 경찰 불러요 그러면! 왜 여기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도 없고 얘기하면 경찰이 되지! 지금 보고하고 공통으로 대부 나 진짜 이상하게 하네. 왜 이렇게 자꾸 정권 농성을 하냐 당신 일꾼이 책임자예요? 왜 보고해 달라 했잖아요 정중하게. 또 보고를 해드리라고 수행 못하시니까 이소진 측이 못해주시니까 보고하시라고 여기다가 저희가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 같은 얘기 하실 거면 얘기 드릴 거 없으니까 혼자서 권한으로 경찰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자꾸 증거 농성을 하냐 이게요? 국가인권이요, 국가기관이. 죽을 수 없다. 활동 보조 권리 쟁취하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활동보조 관리 쟁취하자. 활동보조 관리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 실행. 죽기를 각오했다. 활동 보조 권리 쟁취하자. 활동보조 관리 쟁취하자. 활동보조 관리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 실행. 예, 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은 다시 우리가 그동안 빼앗겨왔던 그런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동지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자신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활동보조에 대한 시간과 대상의 문제는 예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웬만큼 싸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지들, 보건복지부, 이 나라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실려나가나 정부가, 이 나라 정부가 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먼저 오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번 붙어보시겠습니까?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인권의 문제이고 그동안 국민으로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재작년에 한 분이 얼어서 죽었습니다.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다가 인간답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열차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에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살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죽겠습니까? 한번 우리 중증장애인 더 이상 죽지 않는 세상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탄압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400억 만들고 그것도 어렵게 만든 거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몇십 명의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뭐가 얼마나 바뀔지 우리가 아직 미래를 모릅니다. 헌법적 권리, 활동보조를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놈의 권리에, 헌법적 권리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까? 무슨 놈의 헌법적 권리에 하루에 2시간밖에 보장이 안 되는 게 무슨 놈의 헌법적 권리입니까? 우리의 권리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거 부정하면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차라리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죽나 보건복지부가 그 썩어 빠진 그 알량한 태도를 바꾸나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난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적당히 투쟁하다가 적당히 물러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결의하시고 오신 거 맞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25명의 이 단식을 결의하신 동지들이 대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사업 방침대로라면은 하루의 삶도 꾸려갈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25명 중에 무려 19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부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루에 2시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명의 단식자 중에서도 무려 11명이 활동보조 서비스 헌법적 권리라는 거 근처에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수급권자라고 그나마 숨통이 약간 트일 듯 말 듯한 분도 계시고 가족들하고 함께 살건 혹은 자기 이름으로 뭐가 돼 있건 그 이유로 이런 헌법적 권리라는 것조차 근처에도 접근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이고 더 이상 장애인들이 죽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아까 너무 소란스러워서요. 목소리 큰 제가 감히 나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려고 온 겁니다. 한번 부딪혀 봅시다.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 집회 정식으로 시작은 못하고요. 많은 동지들이 오셨습니다. 집회 때 주로 대표자분들이 숨센터 김상희 소장님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영에서 도전체육대회 김상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저희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중증장애라는 게 하면서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모르지 약간 전체로 중증장애인데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집에서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주인이 없으면 저는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나마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아픈 서비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죽든 이렇게 싸우다 죽든 어차피 제가 살아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견디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건질지 이틀이 건질지 저도 제 몸에 상태를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노한 만큼 끝까지 싸워 아픈 모자 서비스 제 권리로서 쟁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구호로서 마치겠습니다. 하트마트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조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조 쟁취 시행. 예, 감사합니다. 단식을 하고 싶어도 단식을 결의하기 힘든 조건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신의 의지는 단식을 하고 싶어도 단식에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체적인 이유건 혹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건 그런 이유로 단식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몇 분 계시는데요. 사실 단식을 하게 되면은 몸이 심각하게 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단식을 저희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식을 아무도 못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장애인 연합의 우리 김판수 동지 이렇게 발언만 시키면 부끄러워서 예, 웃음이 납니다. 그 지난 5월에 43일 동안 열심히 투쟁해서 대구 지역에서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북한상을 만들었고 지금 2006년 11월부터 저희 지역에서는 활동보조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업이 4월부터 시행됨에 의해 저희가 또 추가로 1, 2, 3월을 확보해냈습니다. 저희 지역은 대상자 범위 부분은 실제로 이제 차상 200% 한계되었지만 최대 시간을 160시간 정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지역에서의 큰 문제는 4월부터 이제 160시간을 받았던 장애인분들이 그 반 정도의 80시간, 많이 받아야 80시간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받지 않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을 때는 그나마 살 수 있었는데 막상 활동보조 받고 나오니까 다시 집안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바깥 공기 마셨는데 다시 집안에 들어가거나 시설에 들어가서 그 쾌쾌한 공기 마시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힘을 내서 활동을 제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잠시 이제 근육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남병 동지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사실 또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단식 투쟁하시다 보면 많이 지루하고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대구에서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좀 같이 좀 웃음도 주고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원하는 사안들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장애가 장애다 보니 좀 함께하지 못한 거 되게 아쉽다 생각합니다. 네, 어제 주몽을 봤는데요. 주몽이 다물군에 이제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주몽 분들 주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나가서 무기 들고 싸우고 싶습니다. 노인이나 아이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몽이 딱 이런 말 합니다. 앞서서 싸운 자 있으면 뒤에서 받쳐준 자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저는 앞서서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평소에 말을 잘하던 동지인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3가지 요구를 걸고 이 3가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상제한 폐지하고 활동보조 권리 쟁취하자. 활동보조 권리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 시행. 상한시간 철폐하고 생활시간 쟁취하자. 생활하고 생활시간 쟁취하자. 생활시간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 시행. 생존의 권리의 자부담이 웬 말이냐?
싫으세요? 오셔서 인사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동지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수년 동안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서 참 많은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싫으시면 들어가세요. 예, 저기 아니요, 제가 아직 발언을 준비를 하거나 이런 자리에 오신 적이 없어서 우리 조그만 이분 나오셨을 때 시설에서 나오셨을 때 몇 사람이 조용히 박수 쳐드리고 이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아직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몇 달만 지나면 이제 엄청난 투사로 변할 거라는 걸. 동지들 믿습니까? 네. 나중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제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은 막 도저히 말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은 정식으로 기자회견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 투쟁에 정말 우리는 앞에 나선 사람들에 불과하고요. 이 투쟁의 그 결과물은 수십만의 중증장애인의 삶이 바뀌는 거고 그 수십만의 중증장애인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단식을 결의하면서 약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인간답게 살고자 이 자리에서 단식을 결의를 했는데요. 단식이라는 그 최악의 경우에 이게 죽자라는 건데 이게 참 살자고 하는데 이게 죽자고 하는 참 이게 그게 아이러니 같습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이런 상황과 이런 것을 몰라줍니다. 죽을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호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부서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부조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부조 쟁취 투쟁. 감사합니다. 단식하는 것보다 발언하는 게 더 힘든 동지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문화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은채입니다.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자리에 잘 오지 않는데 강제성을 띄고 나와서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활동구조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힘내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면서 말씀을 아끼셨. 생존의 권리다. 활동부조 쟁취하자. 생존의 권리다. 활동부조 쟁취하자. 활동부조 쟁취하자. 활동부조 쟁취 투쟁.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상전 철폐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쟁취하자. 활동 보조 쟁취 네. 생활시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생활시간 쟁취하여 자부담 배제시키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자부담 배제시키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활동 모조 쟁취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투쟁을 선포하는 투쟁! 수십 년 세월을 골방에 갇혀 시설에 처박혀 차별과가 피눈물 속에 살아온 동지여, 자 이제 울타리 깨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깃발을 올렸다. 악의 같은 세상에 시계를 멈춰라. 차별과 창시 없는 장애 해방 그날을 향해. 네, 힘찬 박수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25분의 단식을 결의하실 동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생존권이다. 활동보조 쟁취하자. 장애인의 생존권이다. 활동보조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 투쟁. 장애인 기만하는 복지부는 즉각 각성하라. 장애인 기만하는 복지부는 즉각 각성하라. 활동 보조 쟁취 투쟁. 예, 오늘 복지부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대상제한하고 시간 제한하고 자부담, 심지어는 처상이 200%에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은 중증도와 상관없이 100% 자부담 지키는 이런 기반적인 내용으로 활동보조를 4월달에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권리로서 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25분의 단식하는 동지들과 전국에서 또 이렇게 우리 투쟁에 함께하신 동지들과 함께 오는 기자회견.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장애여성 공감의 박김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국가인권위에 참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장애인의 생존의 위험, 생존의 권리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외치며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가 농성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리가 이 앞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인권위 앞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인권위 안에서 농성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생존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인권위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인권을 얘기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단식을 결의했습니다. 왜 결의했겠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우리가 정말 가열찬 투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요구했었고 보건복지부는 정말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리의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작년 3월부터 우리가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요구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고 외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겨우 마련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게 200% 그것도 자부담 10%라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나 이 사회는 겨우 10%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000원 한 달에 21,000원을 부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시간 한 달에 80시간이나 줬는데 뭐가 그렇게 더 요구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가 24시간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몸을 뒤적여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을 한 번 가더라도 비장애인이 가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느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은커녕 하루에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활동보조입니다. 이게 보건복지가 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입니다. 이것으로 도저히 중증장애인이 생존권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래도 예산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부담은 생산적인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생산적인 복지를 어디다가 들이미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증장애인이 자유롭게 정말 진심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애초에 장애인이 우리가 외쳤던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권이라고 외쳤던 그 권리를 확실하게 자유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자부담과 시간 제한과 대상 제한이 폐지되는 그런 활동보조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기한으로 보건복지부에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폐지할 때까지 우리는 단식할 것입니다. 활동보조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 차라리 국가 인권위 앞에서 이곳에서 단식하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한강도 맨몸으로 기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요구인지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열찬 투쟁을 너무나 많은 걸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식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오늘 국가인권위에서 우리가 가열차게 정말 보건복지부가 이 모든 것을 폐지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함께 가려 믿으면서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허접한 내용으로 활동보조를 4월달에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특히 노동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권마저도 제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시간 제한과 사항 설명을 전국장애인차별협회인데 집행위원장님이신 박경성 동지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25명의 동지가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대화를 가졌습니다. TFT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공개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복지부랑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차상위 계층 200%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자부담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야기했습니다. 유시민 장관하고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했고 우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자기들의 계획에 딱 맞추어서 우리의 요구를 그냥 듣는 신용만 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2월 초에 확정되고 난 뒤에 2월, 3월 준비해서 4월 1일 날 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실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하고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그렇게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이야기했는데도 콧방귀도 뀌지 않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특히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집단 단식 농성을 조직하고 우리의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지들, 사업 지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마지막 정말 심정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2005년 12월에 함안에서 중증장애인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에 활동보조인 제도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권리로서 보건복지부에게 정책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아직 연구 중인 모양입니다. 장애인이 집구석에서 수십 년이 처박혀 있던 그 세월을 그렇게 보내던 국가인권위는 아직도 연구 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정책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단순하게 서비스로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고 반드시 보장받아야 될 권리임을 우리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길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날 우리는 시청 앞에서 43일 동안 노숙농성을 통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권리다라는 것들을 보장받고 그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구에서도 5월 18일 날 43일 동안 대구시청 앞에서 정말 피나는 투쟁들을 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인천시청 앞에서 여전히 천막 농성을 통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권리로 인정받고 지금 서울, 대구, 인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정부청사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36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면서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1차적 기준은 중증이다. 중증도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빈곤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차상위 200%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상한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공문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2007년도 안에서만 이것들을 차상위 200%로 제한하겠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 제한을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200%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이것을 어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각 지자체에 강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막아버리는 지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문제입니다. 이 자부담 문제는 얼마 전에 유시민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의료급여 일종에 대해서 자부담 문제를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장관을 만났습니다. 유시민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또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부담을 부과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의료급에 대해서는 낭비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할 일 없이 매일 병원에 가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다. 그래서 자부담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활동보증 서비스의 자부담도 아마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보증에 대해서 많이 받아서 낭비할까봐 그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유시민 장관은 자부담을 절대로 놓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료급여 일종이 자부담을 내야 하고 그리고 활동보증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노동의 기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우리가 자부담을 내야 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낭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부담을 책정하고 있다는 유시민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그 기준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물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19일날 보건복지부는 바로 그러한 기준의 원칙들을 사업 지침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정하고 2월 초에 확정하겠다라는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계획을 막아내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집단 단식 농성을 결의하고 투쟁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단식 농성에 들어가시는 동지들은 총 25명이 결의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13명이고 그리고 남성 동지가 12명입니다.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서 서울에서는 12명에 그리고 인천에서는 7명에 그리고 또 대구와 광주에서 각각 3명의 동지가 오늘 단식 농성을 돌입합니다. 그 중에 단식 농성자 25명 중에 11명이나 차상위 200%에 해당되지 않아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반드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 정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조 정치 실행. 쓰는 것 낭비입니까? 도대체 그 낭비를 막기 위해 자부담을 부과하겠다는 그 말상이 너무나도 어이없지 않습니까? 꼭 이겨야겠습니다. 꼭 이겼어. 그 유시민 장관, 그 보건복지부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꼭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의 투쟁에 우리의 승리에